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110년 후 2019년 10월 26일 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하얼빈역을 찾아서 그날 그 시간에 있었을 빛을 상상하며 사진에 담았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렇게 독립운동의 흔적을 기록하고 이 시대에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동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고도경님이 일이 훌륭하신 분이 계셨군요. 다음에 상해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힘을 모아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가을흔적님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분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 오프닝에서 이토 히로부미 관련돼서 하얼빈역 사진 찍은 얘기 해드렸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요. 그 시간도 맞춰가신 거죠? 날짜를 일부러 맞춰갔죠. 날짜도 맞추고. 예, 근데 시간도 맞추고 싶었는데 거기 플랫폼에 내려가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예, 우리나라는 좀 기차 안 들어오는 시간에 못 내려가게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나중에 찍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거기 현장이. 예, 잘 못 가는 데라서 그날 어땠을까? 예, 몇 초 만에 끝났을까 이거는. 예, 막 그런 상상하면서 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얼빈역의 기차 플랫폼 자체가 바뀐 게 없죠. 그때 그대로인 거죠. 그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안중근 의사가 섰던 자리,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섰던 자리가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를 해놨군요. 예, 삼각형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네. 한 7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7m.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거리를 보고 느껴보고, 야, 이거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갔구나,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걸고. 이건 잡히는 건데 쏘면 여기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죠. 그걸 쏘고 탈출한다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니까 목숨 버리고 한 거예요. 그게 오롯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제가 군대가 판문점이라 권총 사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권총 사격이 뭐 25m까지는 된다 그러는데 25m는 그러니까 못 맞힐 때도 있어요. 7m는 못 맞히긴 좀 힘들죠.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안중근 의사 또 총을 잘 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거리까지 가신 거죠. 그렇죠. 7발을 쏘고 거의 대부분 맞췄죠. 네. 제가 출장 갔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홍명수님, 저 한석준 맞아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하얼빈역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 오늘 이제 일본에 다녀오신 얘기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디를 얘기하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이제 2월 달에 다녀온, 네. 뭐 시모노세키, 뭐 오사카 교토, 그다음에 시코쿠에 있는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모노세키와 오사카, 시코쿠, 예. 이쪽에도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있나요? 그쪽은 이제 독립운동의 흔적도 있지만 네. 강제징용의 흔적들이 좀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예. 여기는 참 그냥 관광지처럼 이름을 알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도 무슨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네. 자, 일단 그 강제징용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 이전에도 이쪽 방면으로 촬영 많이 다녀오셨죠? 네. 그 북해도도 갔었고요. 네. 대마도 뭐 규슈도 갔었고 했는데 제가 갈 때 부산에 가서 네. 배를 타고 여러 차례 갔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렇게 끌려가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부간페리라고, 그 부간 연락선, 지금은 부간페리라고 하지만 그 노선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거든요. 이게 1905년에 만들어지는데 해방 직전까지 한 3천만 명이 이 노선을 왕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도 갔을 거고 우리 강제징용자들도 이 노선을 통해서 시모노세키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배를 타고 한번 가봤죠. 부관의 관은 어디입니까? 하관,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그 D자예요. 시모노세키가 한자로 예. 하관인가요? 예. 네. 그 부는 부산. 그래서 예, 앞자 D자 따가지고 부관, 관부 이렇게 불렀죠. 그렇군요. 예. 자, 그 시모노세키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렇게 다녔던 김동우 작가가 몰랐던 사실도 있습니까? 예. 아니, 저는 부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모노세키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냐면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고 우리 소도 끌려갔어요. 공출돼가지고. 그래서 그 소를 끌고 가려면 이 막사를 지어서 검역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다 그런 검역소를 만들고 시모노세키에도 그 검역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부산과 시모노세키에 같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데려오면 부산에서 한 10일 정도를 그 막사에다 이제
가다 놓고 체온 같은 걸 측정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일본에서 받아서 한 5일 정도를 또 지켜봐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걸 공출하거든요. 그 현장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 시스템은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시스템은 이해가 잘 돼요. 그렇게 소를 그러니까 소를 한 5일 동안 냅두면서 11일 5일 이렇게 병이 보름 정도 날을 살펴보는 그 장소가 시모노세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소들이 150만 마리 정도가 끌려갑니다. 많이도 데려갔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헛웃음이죠. 예. 그러니까요.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숫자와 이 현실에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150만 마리면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 몇 마리 살지? 그것도 궁금해지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지역에 있는 그 역사 현장들을 이렇게 표지판 만드는 걸 이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다 소 막사가 있던 자리, 시모노세키에 그 조선에서 왔다 이런 글도 써놓고 이제 그 현장을 가봤죠. 예. 이런 장면은 실제로 보면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쌀도 가져갔죠. 소도 가져갔죠. 사람도 가져갔지. 그래서 일본 땅에 있는 그런 징용의 현장들을 가보면 야 도대체 일본은 누구 손으로 발전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19세기 식민지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하죠. 네, 예. 그냥 넘어가기 예.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또 이 소 막사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베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베. 네. 거기에 가면 바닷가 한 가운데 큰 콘크리트 기둥이 2개가 딱 이렇게 박혀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다예요? 예, 아주 낯선 장면이에요. 바다 한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2개가 아주 넓은 콘크리트 기둥이 지름이 넓은 콘크리트 기둥이 2개가 딱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저 탄광의 숨 구멍이에요. 밑에 해저에 탄광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다 공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질식하지 않게 숨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피어라고 하는데 그 피어가 2개가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조선인들이 많았던 탄광이라 해서 조세이 탄광이라고도 불렸고요. 장생 탄광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1942년 2월 3일 날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밑에 해저 탄광이 이제 수몰되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한 130여 명 정도가 매몰된 채 지금까지도 그 바다 밑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 봤죠. 와, 이 현장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게.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발굴 조사들이 좀 되고 있어요. 이거 시체 발굴을 해보자. 왜냐면 조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도 한 50여 명 정도가 같이 매몰을 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이나요? 보입니다. 거기가 이제 약간, 썰물과 민물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좀 멀리서 네네네. 보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왜 옛날에 그 무슨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물속에 숨어 있을 때 대나무 하나 빼가지고 입에 물고 숨 쉬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탄광에다가 콘크리트로 그런 걸 만들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법규상으로도 너무 해저 밑에까지 파고 올라갔어요. 30m까지 올라갔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리고 이제 탄광에도 이제 그 기둥을 세우잖아요.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 것들도 되게 부실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되게 악조건 속에서 위험한 작업들을 조선인들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 조선인들이 매몰됐고 지금까지 83년 동안 그 밑에 우리 조선인들이 아직도 매몰돼 있는 거죠. 이때 여기 간 사람들은 다 강제징용됐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일본에 해야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일본에서 판단해가지고 뭐 끌고 갔거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이겠군요.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돈 벌러. 예. 네. 근데 한 70여 명 정도는 경상도 지역에서 징용된 징용자들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배치를 했는데 요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쪽에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시민 단체들, 이제 네. 유족들, 뭐 한국 쪽에도 있고 일본 쪽에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한 1억 정도를 모아서 발굴 조사를 해보자. 유해 발굴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놔둘 거냐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일본이 무슨 정부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해야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한 3차례 정도 발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유족이 돈 모아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에이, 참 정말. 그렇죠. 그래서 250m 정도를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거죠. 그 예전에 그 탄광 입구를 좀 이렇게 열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발굴하지 못했는데 다음 달에 4차 또 유해 발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봐야 됩니다, 지금. 네. 보뜰마을님께서 김동호 작가님처럼 배로 일본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소를 일본으로 반출했었군요. 저는 축산업에 종사해서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일본에서 최상급으로 치는 와규는 많은 부분이 한우일 겁니다. 그 우리나라 소가 현재 500만 두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150만 두로 가져왔으면 와. 그때는 당연히 더 적었을 테니까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져갔나 봐요. 아니 사실 일본 사람들 고기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자, 이럴 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희가 지금 좋아서 웃는 거 아니고 웃겨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유, 그렇습니다. 강제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도 보내기도 했나 봐요. 이런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일본의 야마구치 현이라는 곳에서 탄광 일을 하고 있어요. 바다 밑에 갱도가 지나고 있어서 어선들의 통통거리는 소리도 들려올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경비도 삼엄하고 일절 자유도 없고 외출은 엄두도 못 내는 구속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하고 밥도 주지 않고 굶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가게 해줬네요. 네, 그 서신왕래는 당시에 이제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가 있고 난 직후에 일본 정부의 어떤 행태예요.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잖아요. 그래서 언론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탄광도 폐광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실 몇십 년 동안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6년에 그 지역에 이제 사학자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라는 분이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사실이 다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도 찾아지고 이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근데 이것도 76년에 저기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지금에서야 이게 유해 발굴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사실이 좀 묻혀 있었던 거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나라의 특성상 이 야마구치 다케노부라는 분은 그 이후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의식 있는 일본인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일 양국의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게요. 이분이 근데 그 이후에도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91년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이제 유해 발굴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참 이때 아까 이제 수몰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지만 한 50명 정도는 일본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일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이런 움직임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조선인들만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엔 이런 유해 발굴 이런 게 안 된 지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있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도 좀 안타깝죠. 뭐 조선인만 있으면 관심이 없겠죠. 관심 없습니다. 네. 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이제 지역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늘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말 못했을 거다 치고요. 지금 2025년이고 세계 뭐 10대 강국, 12대 강국 얘기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부 차원의 관심을 더 가져서 이게 정부의 어떤 이런 조사하는 이 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 차원의 기관들을 다시 복원해서 일본과의 이런 소통들을 좀 더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언제까지 우리 민간인 사진작가 김동호 작가님에게 맡겨둘 거냐 이거죠.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골라주셨습니까? 오늘은 좀 부산 얘기가 나와서요. 네. 부산과 관련된 곡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최백호입니다. 부산에 가면.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작가님 훌륭하신 분이네요. 너무 멋지세요. 말씀 한마디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3280님이고요. 박정회님께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조세이 탄광, 장생 탄광, 작년에 공연을 갔던 곳입니다. 라면서 공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연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어떤 망자의 영혼을, 맞아요. 위로하는 위령제 그런 느낌이에요. 사진만 보면. 9698님, 잊혀져가는 역사를 찾아가 사진으로 남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응원하면서 듣습니다. 작가님이 쓴 뭉우리 노래 들녘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려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역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김동훈이 화이팅 하세요. 제가 원래 예정에 없던 말인데 이 9698님이 이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이 얘기 홍보 하나 할까 합니다. 김동훈 작가님하고 지난주 잠깐 얘기를 해봤거든요. 김동훈 작가님이요.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자기 가고 싶은 장소 어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걸 찾아가는 거를 계속 하고 싶으신데 거기에 여행 갈 돈이 그렇게 막 여유 있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꼭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어떤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몽우리 노래 들녘이라는 책 사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인세가 작가님한테 엄청 큰 부분입니다. 이 얘기 일부러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맞죠? 제가 잘 말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 책 내용이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세요, 그냥. 1971님, 정말로 가슴 아픈 역사네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림님, 배로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강제징용 생각은 못 해봤어요. 김동호 작가님 사진 보니 독립운동가 같은 풍모가 느껴져요. 영화 밀정에 나오실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차리고 다니는 건가요? 아, 그래요? 헤어스타일, 옷, 안경 지금 일부러 맞춘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스터 김샤인도 아니고,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개화기 신지식인 같은 모습으로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분들 생각하니까 조금씩 닮아가나 보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작가님. 자, 지난달에 일본에 다녀오신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장생탄광 얘기 들려주셨고요. 장생탄광 다음엔 또 어디를 가보셨나요? 히로시마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산악 지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오도마리 댐이라고 한 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933년부터 이제 2년 동안 한 조선인이 1,500명 정도가 이제 강제 동원돼 갖고 만들어진 댐인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한번 발생합니다. 1934년 8월 4일 날 이제 댐 공사가 한창일 때 채석 작업을 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꽝 하는 폭발음을 듣게 돼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때문에 17명이 즉사하고 4명이 이제 중상을 입는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참조해 보면 이 사고가 여름철에 좀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자연 발화됐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조선인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게 된 거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작업은 그리고 위험한 작업은 다 조선인들이 도맡아서 이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지형도 익숙치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족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일터를 이제 몰래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탈출. 네. 근데 그러다 잡혀오기 일쑤죠.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잡혀오면 이제 증언이 남아 있어요. 이게 나무에다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펴서 막 연기를 마시게 하거나 이런 가혹행위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증언들이 좀 남아 있는 현장인 거죠. 여기도 그렇고요. 또 히로시마에 고보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보댐. 고보. 예, 고보댐. 네. 여기는요, 1942년에 이제 댐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경상도예요. 여기도 출신들이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동원이 돼요. 강제징용자들이. 근데 구조공사를 하다가 이제 댐이니까 밑에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이제 해놓은 상황에서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구해주려고 이제 밧줄을 내렸대요. 근데
감독관 이제 일본 사람이죠. 감독관이 그 밧줄 내리지 말고 있어보라 하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더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댐이 뭐라고 불리냐면 당시부터 인골댐이라고 불려요. 사람을 그냥 생매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명을 경시했고 이 노동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그냥 도구로 취급한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 가서 이런 사연들을 보고 현장을 직접 보면 이런 사안이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면 피가 거꾸로 솟죠. 진짜.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서 본 작가님은 훨씬 더 하셨겠죠. 아, 진짜 눈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아니 저 댐을 보고 있으면 저 댐 어딘가에 사람이 지금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댐을 또 지금 50년, 60년, 70년이 넘도록 잘 쓰고 있겠죠.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들이 뭐 고보댐, 뭐 오도마리 댐뿐만이 아니에요. 북해도에도 있고요. 일본 곳곳에 이런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료조사를 쭉 해보니까 야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 땅은 누가 발전시킨 건가, 누가 개발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들게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일본의 SOC 사업은 거의 뭐 한국인 노동자들 다 끌고 가서 한 거군요. 근데 조금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네. 제가 시코쿠에 이제 고치현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네. 이제 치가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예전에 이제 강제징용자들이 가서 고생을 한 곳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지역에 1983년에 고등학생 세미나 동아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1983년이요? 예. 고등학생? 예. 네. 세미나 동아리.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세미나 동아리인데 하타 제미라는 이제 이름의 세미나 동아리입니다. 근데 이 하타 제미에서 이 인근에 이제 치가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와서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고등학생들은 3년이잖아요. 네. 그 졸업하면 또 다른 밑에 후배들이 들어와서 이 조사를 계속해요. 고등학생들이? 예, 고등학생들이. 네. 세미나 동아리가. 네. 그래서 이 치가 때문에 조선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강제징용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이 고등학생 동아리가. 네. 그래서 이제 밝혀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전력회사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부지를 달라. 그리고 비용도 좀 달라. 그리고 좀 이해해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세미나 동아리에서. 그래서 그 치가댐 인근에다가 추모비를 만드는 데까지 가요. 우와. 진짜 이게 너무 잘했죠. 네. 고맙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우와. 진짜 우아한데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추모비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근 야산에 흩어져 있는 조선인들의 이름 없는 무덤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한국식 제사도 지내줬대요. 근데 그 모습을 동네 주민들이 보고 애들이 너무 정성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주민이 거기에 있는 무용고자 조선인들 무덤을 몇십 년 동안 또 돌보는 계기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그 치가댐에 가서 그 위령비를 봤어요. 거기에는 위령비 보셨군요. 네, 네. 그 추모비를 봤습니다. 네네. 그거 찾아갔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학생들이 만든 위령비가 서 있고 그 학생들이 또 손글씨로 일본어와 한글로 쓴 그런 내용들도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가는 모습 아니냐. 그래서 너무 좀 뿌듯했어요. 거기는 진짜. 그 학생들 그 동아리 아직도 있으면 네. 뭐 후원금 보내는 거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이 동아리가 더 대단한 거는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학교들하고 교류를 계속 한대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가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여기 오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저 일본의 이 고등학생 세미나 동아리는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뭐 상이라도 좀 주고 싶어요. 진짜. 진짜 네.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근데 참 일본에 대한 이런 그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나라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막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는데 사람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요.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일본 네. 제국주의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사람들의 따스한 온정이 있는 교류가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그걸 읽고 있는데 아 진짜 잘했다. 이제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대단한데요. 네. 고등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저런 논조에 뭐 논평이나 이런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게 뭐 1, 2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후배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그걸 끌고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의 곧 일본의 어떤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만들어준 추모비, 위령비 예. 이런 게 또 다른데 또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위령비와 추모비가 있긴 한데 간혹 있는 데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인들의 강제징용 부분은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사고 난 사람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뭉뚱그려 써 있기가 이제 일반적인데 이 하타제미에서 만든 위령비에는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조선인들이 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강제징용 당해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써놓은 그 글귀를 읽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좀 따뜻해졌어요. 거기서. 시코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동 드시러 많이 가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시코쿠 우동은 유명하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간다면 예. 이걸 한번 꼭 제 눈으로 보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토 교토에도 이런 비가 또 있다면서요? 교토요? 네. 교토 마이즈루시? 마이주루 교토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해가 나오잖아요. 네. 그 마이주루 쪽에 가면 마이주루시에 가면 우키시마 순난자 추도비가 있어요. 우키시마 순난자? 우키시마 마루. 그러니까 우키시마호. 그러니까 이게 배 이름이에요. 우키시마호. 이게 무슨 어떤 배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어요. 이제 해방이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땅에서 있었던 강제징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고향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북해도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가지고 이 배가 부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우키시마 해변 쪽으로 이게 들어오라는 지령을 받고 그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배가 폭침이 돼서 가라앉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조선인 징용자들이 많이 죽었다. 이 내용입니다. 거기 그 앞바다, 그러니까 폭침됐던 그 앞바다 앞에 순난자의 비가 서 있는 거죠. 근데 왜 가는 배를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일 양측의 주장이 많이 달라요. 이 사망자 수도.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500명이 죽었다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아니다. 3,000명에서 5,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왜 이게 폭침인지 아닌지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진상조사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뭐 지금 세월이 거의 80년 지났는데 무슨 진상조사가 되겠어요?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배가. 예. 배를 건져 올릴 수는 있겠군요. 이렇게 가서 뭐 잠수부들이 좀 이렇게 뭐 촬영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실이 아직 덮여 있어요. 아직 미궁입니다, 이게. 가을은정님이 진실되게 쓰고 반성하는 마음을 내면 화가 덜 나죠. 화의 시작은 반성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들을 무조건 그런 일 없어 라는 식으로 나오고 다 덮어 놓으니까 거기서 더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키시마호가 폭침을 당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네. 그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순난자라는 표현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 순난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순난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그 당시 사망한 우리 강제징용자들이 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순난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구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인들 중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일본인 취급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랬지만 뒤로는 물론 그렇죠. 차별을 했죠. 네, 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손기정 선생님 가슴에 일장기 있는 거를 일본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가리려고 했고 우리는 지웠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받아들인 건 전혀 아니고 그랬는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순난자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근데 이 순난자의 비가 있는 건 되게 다행이에요. 이것도 그 시민단체들이 만드는 비예요.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만든 지도 오래됐고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순난자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뭐 타협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안 하면 못 세우게 하니까 그렇죠. 타협해서 네. 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일본 정부가 만든 건 뭐 하나 없습니까? 어딘가 하나라도 없습니까? 일본 정부가 만든 거요? 뭐 지방자치단체니 중앙정부니 뭐니 아무튼 일본의 관공서가 뭐 하나 한 건 없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몇 번 가셨죠? 이 독립운동 취재하러?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아니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한 건 한 개도 없다고요? 아니,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는 지식 있다면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얘기를 하고 아마 우리 김동호 작가님이 다음에 한번 거길 직접 가보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김동호 작가님이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일본 정부가 한 적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한번 가실 때 조사 엄청 하시겠어요. 어디 뭐 있지 이런 거. 그 구글 맵 띄워놓고 네. 그거 보는 게 일이에요. 네, 자료에서 이제 그 현장을 이제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자료에 주소가 나와 있는 걸 구글 맵에 딱 넣는다고 그게 딱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로드뷰 보는 게 일입니다. 아, 그러게요. 로드뷰 보면서 이 지형이 그 지형이 맞나. 네. 왜냐면 그렇게 미리 안 찾아놓으면 사실 한 500m 옆에 있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500m 옆에 있다는 걸 알기만 했다면 너무 찾아가기 쉬웠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많이 표시를 해놨어요. 귀무덤하고 코무덤. 그게 교토에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각 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찾아다녔죠. 거기 가실 때마다 그 귀무덤 찾아가서 참배하고 온다는 어떤 역사학자분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이런 사전 준비하실 때 자료 어디서 찾으세요? 자료를요 다양하게 봅니다. 논문도 봐야 되고요, 단행본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가서 또 여쭤보기도 하고 선생님 이거 도저히 찾아도 안 나옵니다. 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자료 또 받기도 하고. 예. 정말 발과 시간과 개인의 돈과 뭐 모든 걸 쏟아 부으시는군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작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참 일제가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진짜 많은 물자를 뺏어가고 진짜 많은 사람, 진짜 많은 소, 많은 것들을 데려갔고요. 그리고 또 군대에다 투입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에 SOC 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드는데도 조선인 강제노동, 강제징용을 해서 많이 맡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좀 알려지지 않은데도 엄청 많겠어요. 북해도들 많이 가시죠. 네. 북해도. 거기 이제 북쪽에 가면 아사지노 비행장터라고 있어요. 네. 아사지노 비행장터. 네. 거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막겠다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비행장인데 거기에 또 강제징용자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이분들 불쌍한 게요. 겨울에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휴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북해도에 있는 또 탄강으로 보내요. 그리고 날 풀리면 또 비행장 활주로 닦고. 근데 작업복이 뭐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옷이 한 벌이었대요. 한 벌이겠죠. 그 위생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해가지고 자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위장병이 많이 생겼대요. 사람들이. 조금밖에 못 먹어서. 설사. 그걸로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무덤을 잘 써준 것도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근에 그 호수 옆에다가 구덩이 20m짜리를 파갖고 거기다 그냥 때려 박았다는 거예요. 와, 그게 무슨 무덤이에요? 매장이지. 매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면 야 이게 일본은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여행하기 너무 좋은데 그 미의 뒷면을 딱 보면 너무 추악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일본은. 그 터들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매장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뭐 비석. 거기도 이제
나무로 된 하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것도 그 지역의 사학자들이 그 의식이 있는 이제 그 사학자들을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건데 한 차례 유해 발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시체가 나왔어요 거기서.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시작을 못 해본 거예요. 돈도 들고 이러니까 비용도 들고 하니까. 덮었군요. 예, 안타까운 지역이죠. 그러네요. 여기도 관이 한 건 아니다. 아니죠. 민간인 학자가 하셨다. 네. 네. 이번에 다녀오신 데 중에 또 오사카에도 그런 데가 있다면서요. 네, 오사카 이제 오사카도 진짜 여행 많이 가는 데인데. 오사카도 많이 가죠. 네. 근데 오사카에도요. 오사카 인근에 다카츠키시라고 있어요. 거기 네. 가면 타치소 지하호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1944년부터 일본군이 강제징용자들 조선인들 3,500명을 동원해 갖고 지하 요새를 만든 곳이에요. 근데 그 지하 요새로 들어가는 그 입구들이 산 중턱에 이렇게 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를 조사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령 스팟이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일본에 곳곳에 심령 스팟이 있나 봐요. 그런 뭐 이렇게 귀신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가 그런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심령 스팟.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지금까지도 심령 스팟에 네 그걸로 희생을 당하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작업들 다 조선인들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게 심령 스팟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딱 갔는데 너무 으시시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숲속인데 막 좀 약간 밝은 그런 기운이 아니고 으시시한 기운에 산 중턱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진짜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걸 또 심령 스팟이라고 놀러 간다는 그것도 되게 화가 나네요. 이렇게 강제징용의 현장들, 지금 현재 뭐가 남아있는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서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으스스함을 담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서 장면이 좋네 하고 그냥 셔터 한번 누르고 오는 거면 저도 편하겠어요. 근데 가기 어렵잖아요. 가기 전에 사전 준비도 많이 하고 제 욕심은 최대한 그 현장에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 실체적 진실, 근데 그거를 담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오래 있어요. 충분히 느끼고 여기를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 현장에 갖고 있는 그런 기운, 실체적 진실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좀 무섭게 찍었어요, 사진을. 네.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네. 느낀 대로 찍어야죠. 그러게요. 가을은정님이 몸 조심하시고 다니셔야 할 듯해요. 책 열심히 홍보하고 직접 구매해서 봐야겠습니다. 림님은 책 구입했습니다. 지금 주문하셨던 모양이에요? 작가님 책 보면서 저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귀한 작업,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번 일본 촬영에서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어떤 공간이나 만난 사람이나 있습니까? 네, 오사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오사카 성 좀 말씀드릴게요. 오사카 성도 많이 가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신사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오사카 성 가실 때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네. 거기 한쪽에 가면 옛날에 오사카 성 내에 그 일본군 육군 그 감옥소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에 누가 한 달 동안 갇혀 있었냐면 윤봉길 의사가 거기 있었어요. 오사카 성은요, 우리한테는 윤봉길 의사가 한 달 동안 투옥됐던 장소인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홍보공원에서 던진 다음인가요? 다음에 중국에서 상해에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감옥소 생활을 하시다가 배에 태워져서 고베로 와요. 그래서 고베 통해 가지고 오사카 성에서 한 달 동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나자로 보내지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한 2-3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국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 있는 동안은. 네. 그래서 오사카 성 되게 많이 가시는데 거기 가실 때 윤봉길 의사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소터도 좀 같이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엄청 부끄러운 게 여기 오사카성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감옥이 있는 것도 몰랐고 거기에 윤봉길 의사가 한 달 동안 잡혀 있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 뭐가 안 써 있으니까 네. 그냥 스쳐 지나가기 좋습니다. 거기. 야,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를 싹 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정보 플랫폼을 하나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작가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네,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 이거 알았으면 가보고 싶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진짜 한국 분들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여기 좀 가보세요라고 얘기 막 얼마나 해주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싶었겠어요, 예. 진짜. 아우. 그러게요. 다음 주에 우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요. 올해가 또 이제 윤동주 서거 80주년 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윤동주의 흔적을 한번 따라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변으로 가겠군요. 연변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화나셨을 텐데요.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그러면 됩니다. 느티나무님이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오늘 발목을 잡는다는 엄정한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사진작가 김동우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